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서 중요한 전투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한 4년 동안 거의 그 참호전, 그래서 장기전 해서 좀 무미건조하게 지루한 전쟁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중간에 한 세네 가지의 중요한 전투, 아주 커다란 전투가 있기 때문에 그 전투만 살펴보겠습니다. 1916년 7월 달부터 시작된 1차 세계대전은 1914년 그해 9월달 발발한 지 한 두 달 만에 실시된 마른 전투에서 부터 거기서 프랑스가 승리를 하고 독일을 막아내면서부터는 결국 장기전 참호전으로 벽했습니다. 그래서 마른 전투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년 중간에 그 다음에 크다란 전투가 몇 개 있어서 그것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16년 2월 달에 베르댕 전투가 있게 됩니다. 이 베르댕 전투에서는 독일이 프랑스의 베르댕 진지를 공격하면서 실시된 전투인데, 결국에는 프랑스가 승리를 하죠. 큰 승리는 아니고 그냥 비슷비슷하지만 약간 승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독일하고 프랑스 양 군대의 합해서 전사자가 100만 명에 달하게 되는 커다란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16년 7월 달 그 베르댕 전투, 베르댕이 이제 프랑스였는데, 프랑스 지역인데, 그 북쪽에 솜 전투에서 솜 전투가 일어났는데, 솜 전투도 프랑스 지역이죠. 여기도 이제 7월 달에 솜 전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군이 독일을 공격해서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독일이 패배를 하게 되죠. 그때도 크다란 승패 차이는 없고 거의 비슷한데, 어떻든 이때 솜 전투, 그러니까 프랑스 북부 지방에서 일어난 솜 전투에서는 주력군이, 연합군은 영국군이었습니다. 영국군이 한 80% 이상 참전을 했고, 어떻든 독일하고 했는데, 이때 전사자가 영국이 42만 명, 프랑스가 20만 명, 독일이 50만 명 해서 토탈 전사자가 한 110만 명 해서 상당히 많은 전사자를 발생한 것도 솜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1916년 2월 달에 베르댕 전투에서도 100만 명 전사, 1916년 7월 달 솜 전투에서도 한 100만 명 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17년 그 다음 해 7월 달또 1년이 지난 다음에는 파스 상달 전투가 있었습니다. 파스 상달 전투에서는 또 영국과 프랑스가 공격을 해서 그 토탈 전사자가 한 40만 명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튼 1차 세계대전의 이 큰 전투를 몇 개를 거치면서 전술이나 기술, 그다음에 무기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에 항공모함이 처음으로 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다에서의 해전을 볼 것 같으면은 1916년 2월 베르댕 전투 이후에 1916년 5월에 북해에 있는 윌란 반도에서 유틀란트 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전함 간에 영국과 독일 전함 간의 전투가 바다 해전이 있었는데, 이 유틀란트 해전에서는 영국이 승리를 해서 영국이 제해권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독일의 유보트가 되겠습니다. 독일의 유보트는 잠수정의 일정인데, 이때 등장한 유보트가 1차 세계대전 때는 크게 공헌을 못했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때는 맹활약을 해서 연합군의 전함들을 무지 많이 그 격침을 시키게 됩니다. 이 독일의 유보트는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간의 보급선 차단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이제 계속 이제 괴롭히게 되죠. 그래서 1917년에 유보트를 운행을 했지만은 1917년에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 규칙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잠수함을 운영을 하면서, 유보트를 운영을 하면서 무제한으로 하겠다, 이거를 하면서 미국이 이제 그 상선들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전에 사건 중에 하나가 1915년에 미국의 여객선인 루시타니아호가 침몰을 하면서 미국이 항의를 한 적이 있지만은 1917년에 독일이 공식적으로
바다에서는 아무 배나 아무 나라나 아무 배나 상선이든 뭐든 다 격침시키겠다고 자기 규칙을 도입을 하니까 1917년에 미국이 자기네 자국 이익에 반한다 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1차 세계대전에 1917년부터 미국이 참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이렇게 무제한 잠수함 작전 규칙을 도입을 하자 연합군 측은 상선들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상선들에게 호송 선단, 그러니까 이제 지키는 선단을 붙여서 보호를 하게 되면서 피해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이 독일이 만든 유보트는 1차 세계대전 때 200척을 운용을 해서 5,000척의 연합군 함선을 침몰시키는 그런 저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서 또 이제 프랑스 지역에서 이제 주로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1914년에 마른 전투, 1916년에 브레댕 전투, 1916년에 솜 전투, 이거 단지 이제 프랑스 지역에서 있었던 건데, 이거 말고 1915년에 영국과 프랑스군이 이제 그리스를 침공을 합니다. 이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독일 제국 이 동맹국 측에 대응하느라고 1915년에 영국과 프랑스군이 그리스의 테살로니카에 상륙을 하게 되고 그리스가 연합군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군이 마케도니아를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는 도로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세력을 굳힌 영국 프랑스군이 그리스에서 이제 근거지를 두게 된 거죠. 그다음에 그리스하고 바로 붙어 있고 북쪽에 있는 불가리아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1918년에 결국에는 불가리아를 이제 왕창 이제 두들겨 부십니다. 그래서 1918년에 불가리아가 항복을 하게 되고 불가리아가 항복을 한 거는 도브로폴 전투에서 불가리아가 대패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결국에는 전세가 확정적으로 되게 되면서 연합군이 이제 승세를 잡는 거죠. 동맹국이 분리하게 되면서 이들이 전부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이쪽으로 후퇴를 하고 이제 전세가 약전되는 거죠. 그래서 세르비아는 그다음에 이제 세르비아 그다음에 프랑스로 전진을 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불가리아가 이제 물러나면서부터는 그다음에 이제 동맹국이 이제 붕괴가 시작이 돼서 차례차례로 동맹국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붕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로는 오스만 제국이 완전히 해체가 되고 쇠락하게 됩니다. 미국이 참전한 것이 1917년인데 이때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하고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맹국들이 이제 미국이 참전하면서부터 1918년에 하나둘 이제 원 바이 원 항복을 하게 돼서 불가리아가 먼저 항복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밑에 있는 오스만 제국이 항복을 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항복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독일 제국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제 최후 마지막으로 이제 항복을 하는 게 1918년 11월인데 이때 이제 독일의 황제가 비렐름 2세였는데 비렐름 2세는 자기 황제 지위를 포기를 하고 네덜란드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독일은 군주제가 폐지하고 공화정이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918년에 연합국이 승리를 하면서 베르사유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1917년 이 전쟁 끝나기 1년 전에 1917년 3월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들의 시위가 일어나면서부터 니콜라이 2세 황제가 퇴위를 하면서 러시아도 황제 이제 제국이 이제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화정이 서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공화정이 러시아 임시 정부였는데 이게 상당히 약체이기 때문에 1917년 11월에 다시 한번 또 시위가 일어나서 1917년 11월에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무장봉기가 성공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러시아는 이제 볼셰비키 레닌이 정권을 장악하면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군주제가 폐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